추석 지났으니까 좀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좀 받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어디 사느냐, 어디에 몇 평짜리 집을 가졌느냐, 언제 어디에 집을 샀느냐가 사회적 신분이 돼버리고, 누가 어디에 집 사서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라는 대화가 30대 청년, 직장인, 40, 50대, 50, 60대 동창 모임, 친인척 모임, 상갓집, 결혼식장, 가는 곳마다 누가 꽁돈을 집을 사서 얼마를 더 벌었다, 이런 얘기가 화제로 등장합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제가 2004년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 2월에 제가 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값이 김대중 정부 2000년에 30평짜리 아파트가 강남에 2억 하던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출범하던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 4억 정도까지 2배 뛰었습니다. 그 4억 하던 아파트가, 강남 30평짜리 아파트가 5억을 넘어서 6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2억이었던 아파트가 불과 4년 만에 6억이 된 겁니다. 아파트 값이 특히 강남 지역에서 폭등을 하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 원가를 분석해서 정부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5년, 6년 분양 원가를 발표를 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총선 때 공약이었기도 하고 본인 대선 때 약속이기도 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를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니까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적정 분양가가 판교 같은 경우 600만 원, 30평이면 2억 정도에 분양할 아파트를 1,500만 원, 약 4억 5천, 원가의 한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중대형 아파트는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강남은 판교가 오르고 분당 지역이 오르니까 더 많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2006년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그 분양 원가를 공개한 아파트가 발산지구, 건축비가 380만 원, 땅값과 이윤해서 400만 원 해가지고 30평 아파트를 2억 정도에 처음에 2007년에는 2억에 분양을 했고, 이 790만 원, 2억 30평짜리를 2억 4천에 분양한 거는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거의 끝낼 무렵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30평 아파트는 2억 4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 원가를 공개한 아파트는 이게 강남의 세곡동에 있는 자곡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LH 힐스테이트 아파트, LH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평당 950에서 1,050만 원까지 30평짜리 같으면 한 3억 정도에 분양을 한 겁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런 아파트가 서울 강남에서 1,000만 원도 안 되게 분양이 되니까 강남 아파트 값이 점점점 하락을 해서 안정되기 시작했고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한 가구도 팔리지도 않게 됐고 이런 식으로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2014년 부동산 3법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야당인 지금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둘이 야합을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서울 지역에서 평당 1,000만 원 미만짜리 아파트가 나오지도 않았고 서울에서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니까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분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3년 3개월 동안 이런 아파트를 한 채도 분양하지 않고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분양했던 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땅에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2012년에 이 당시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분양한 바로 길 건너에 거의 2배가 되는 아파트로 분양을 했고 금년 초에 마곡지구에 또 분양한 거는 평당 2,2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경실련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1,950만 원. 오세훈이 분양한 가격이 거의 3배 되는 값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기업이 분양 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해서 너무 많은 폭리를 2015년 이후에 취해왔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그 이명박 정부 분양가의 2배 내지 2.5배 되는 가격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강남 수서역 앞에 수서희망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평당 2,500만 원. 이명박이 분양한 아파트 값의 2배에서 2.5배 되는 값으로 똑같은 LH가 분양을 한 겁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사기업보다도 더 심하게 폭리를 취하고 바가지를 시민들에게 씌우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언론들은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로또다. 왜? 강남은 이미 평당 30평짜리 아파트가 20억까지 올랐는데 그 옆에서 3천만 원에 분양을 하더라도
10억대니까 절반 값밖에 안 되니까 그걸 분양만 받으면 큰 프리미엄이 붙어서 로또가 된다 라는 뉴스를 쏟아내니까 분양업자, 일반 건설업자들은 시세의 한 8, 90%까지 분양가를 높이고 공기업도 시세의 60%, 3억에 분양 가능한데 10억까지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공기업도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일반 건설업자도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재벌과 건설업자만을 위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 6월 17일, 7월 10일, 8월 4일 금년 들어서만 3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공기업이 바가지 씌운 공기업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야당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이걸 할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는데 14% 올랐다는 장관만 신임을 하고 있고 이러니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힐 리가 없죠. 안정될 리가 없죠. 대통령이 금년 초에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즉 강남 아파트는 10억대로 낮추겠다고 발언을 했지만 10억대로 낮아지려면 10억이 빠져야 되는데 10억의 거품이 빠지려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4억, 3억, 3억 5천 이런 아파트가 쏟아져 나와도 집값이 하락할까 말까 한데 지금 경기도에서 과천에서만도 최근에 30평 아파트가 7억에 분양되고 있고 인천 송도에 30평짜리 아파트가 8억에 분양되고 있고 강북 지역에 얼마 전에 분양된 수세 개수 분양된 아파트도 30평으로 환산하면 9억 가까운 분양가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과연 안정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당 대표 이낙연 자기 집값이 총리하는 동안 3년 동안 10억 올라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11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돼서 9억을 챙겼고 99년에 사서 지금 18억을 챙긴 사람이 여당의 대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려고 하던 걸 계속 뒤로 밀어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게 만든 여당 대표. 그 다음에 두어 달 전에 후분양제 말만 꺼내고 꽁고 먹은 소식인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집값 잡는다고 콘소리만 치고 광화문에 차벽을 세워가지고 집회 시위를 막고 있는 겁쟁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집값을 잡을 만한 이런 과감한 대책을 사용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누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대책은 내놓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야 가능한데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이 아예 코로나를 이유로 모이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파가 모이면 당연히 부동산가 폭등,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강남의 아파트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반 동안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3억 5천이 올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꿈쩍 않던 노원구, 도봉구, 서울 어느 곳이든 대부분 다 평균 2달 전에 52%였으니까 지금은 한 57% 정도 됐을 겁니다. 60% 가까이 올랐을 텐데 지금 경기도도 엔간한 지역은 다 30평짜리가 1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아파트나 서울 집값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년 반 문재인 정권과 1년 박근혜 정부 도합 4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뛰면 2년 내지 3년 후에 전셋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전셋값은 지금 66주 1년 2개월 동안 계속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집 사기는 포기한 분들이 많은데 집 사는 건 포기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생활할 공간에 전셋값이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전셋값마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도 잡을 생각도 애초부터 없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유튜브나 SNS로 이런 방송을 안 할 때까지 집값은 잡힐 가능성이 희박하다.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은 뭐냐? 재벌과 건설업자가 조중동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과 비난을 가할 때 침묵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이 부동산 해법을 제시할 때 제가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경실련 정책을 받아들일 때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때가 빨리 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실련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실련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을 지내고 첫 출근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집값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신만 차리도록 국민이 확실한 메시지를 가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2006년, 2007년에 국민들께서 그런 걸 직접 보여주셨고 다시 국민들께서 경실련 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힘을 보태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만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또 어떤 분들은 좀 재밌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표정도 그렇고 말수도 그렇고 재밌게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저도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